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자, 우리 분야, 우리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일종의 헌법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APA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의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이 미국 심리학회 스타일을 준수를 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 일종의 규칙이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교통신호를 비유를 했었을 때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이든 혹은 뭐 차량이든 간에 빨간불이 보였었을 땐 일단 멈춰야 되는 것이고 파란불일 때 가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이 파란불일 때 움직여야 되고 빨간불일 때 멈춰야 되는 그런 것에 필연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유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정해 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우리는 APA 스타일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우리 분야에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쓰기 스타일에 잘 맞춰갖고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뭐 글쓰기의 그런 규칙 자체가 되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고요. 또 이 강의에서 저는 나중에 이 책 자체 8장에서 10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들에 걸쳐갖고 이 APA 스타일에 따라갖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모범적인 글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 중에서 뭐 핵심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어요. 이미 다른 분들이 비슷한 연구를 했을 거고요. 그러한 선행 연구들을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만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APA 스타일에 따라 갖고 글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참고 문헌을 쓴다고 했었을 때 보통은 문장의 끝부분에 참고 문헌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괄호 속에 그 저자 그리고 컴마를 찍고 한 칸 떼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논문 혹은 저서가 출판된 그 연도를 써주고요. 다시 괄호를 닫고 그리고 마침표를 그 뒤에다가 찍어주는 스타일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되고요. 자, 이러한 참고문헌 스타일 자체를 이 논문의 가장 뒷부분에는 참고문헌이라고 쓰든가 혹은 어떤 경우는 인용문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쓰시게 되는 그런 경우는 reference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것이 작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규칙 자체가 이제 미국 심리학회에서 결정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논문의 내용 자체가 아주 좋고 정말 빼어나게 글을 쓰시고 논리적인 그런 주장을 이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APA 스타일을 숙지를 하지 못하시고 이 논문을 제출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불필요한 상당히 억울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 심사를 오랫동안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일부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 심사본을 받게 되시면은 다른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논문의 가장 뒷부분에 있는 참고문헌 목록만 보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참고문헌에 작성하는 그런 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그런 논문이 오죽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논문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APA 스타일에 따라 글을 작성을 안 하시거나 혹은 못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셔갖고 여러분들의 논문 심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외국어 교육 논문 작성법이라는 이 책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APA 스타일이 무엇인가, APA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쓰기의 그런 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강의를 잘 들으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APA 스타일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잘 쓰실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그런 분들은 학교에 여러분들 소속 학교에서 APA Publication Manual을 찾아보십시오. 뭐 한글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도 좋고요. 또 한글로 번역된 이 내용들을 이 책을 한번 대출하시거나 혹은 한 권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APA 스타일에 관련된 이 매뉴얼 자체가 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페이지에 걸쳐 갖고 정말 좋은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A 퍼블리케이션 매뉴얼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쭉 천천히 검토를 하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APA 스타일에 따라 갖고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참고 문헌을 본문 안에서 혹은 논문의 뒷부분에 참고 문헌 목록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입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면은 자, 이 참고문헌 작성을 여러분들이 APA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올바르게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APA 스타일을 잘 숙지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상하게 작성하는 참고문헌 스타일들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제가 뭐 2012년도에 썼던 우리나라의 English Teaching이라는 이런 학술지에 제출해서 이거 출판된 그런 논문의 그런 형식을 APA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소 매우 까다롭게도 APA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 논문에서 이 참고문헌을 작성하실 때 마침표, 컴마, 하이픈,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탈릭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등등등을 모두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그런 글쓰기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틀린 참고문헌 인용 방식이 됩니다. 자, 논문을 검토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뭐 이거 말고도 물론 정말 다양하게 틀리고 다양하고 이상하게 잘못 쓰는 참고문헌 스타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전에 위에 있는 것이 올바른 APA 스타일에 따라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뭔가 달라요. 위에 있는 거랑. 그래서 밑에 있는 것에서 저자 이름을 모두 다 쓰는 경우도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이탈릭체를 해야 되는데도 이탈릭체가 안 돼 있는 이런 경우들. 또 그리고 권과 호가 있다고 했었을 때 권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걸 한 권이라고 얘기하고요. 1년에 여러 호로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그런 호들은 1호부터 매년 1호부터 4호까지가 보통 존재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어떤 뭐 특별호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1호부터 5호, 6호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계간지 즉 매 계절마다 한 권씩이 나오는 한 호가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에 보통 4개의 호가 발행이 되죠. 자, 그래서 APA 규정에서는 위에 올바른 APA의 어떤 스타일을 보시다시피 한 권에서 한 호, 그 호는 1년에 뭐 4번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1호부터 4호까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1호에 실린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그 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괄호 속에 그 호의 숫자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제 논문이 몇 페이지에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페이지 수를 쓰기 위해 갖고는
P 점 혹은 뭐 PP 점 이렇게 씁니다만은 학술지 즉 저널에 실린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는 페이지 수를 아예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29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의 실린 그런 논문이구나라는 것을 이 위치에 있는 숫자들은 그런 페이지, 몇 페이지에 실린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페이지를 붙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첫 번째 예시로 보여드린 이것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APA 스타일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쓰기 방식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다채롭게 틀렸죠? 보시다시피 뭐 하나만 뭐 봤었을 때 그 논문이 출판된 연도를 이 APA 규정에서는 저자의 last name 즉 성을 먼저 써주고 컴마를 써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first name 즉 이름이죠. 이름의 이니셜을 써주고 그건 다 대문자 처리해야 됩니다. 이니셜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줘요. APA 스타일에서는 보통 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뭔가가 생략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한 칸 띄고 나서 괄호 속에 그 논문이나 혹은 저서가 출판된 그런 연도수를 써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두 번째 틀린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연도가 맨 뒤로 가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 저널 같은 경우, 이 학회지 같은 경우는 이탈릭체를 해줘야 되고 학회지에서는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틀렸죠. 이탈릭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호에서 권은 나와 있지만 호수가 또 누락되어 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이 안에도 또 틀려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컬런이나 세미컬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한글에선 없는 그런 용법이죠. 컬런이나 세미컬런 여기서 지금 컬런이 쓰여 있는데요. 이 컬런과 세미컬런의 그런 용법은 좀 다릅니다만 그 위치라도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특히 한글을 우리가 잘못 쓰는 경우에 이 컬런 같은 경우를 앞에 나와 있는 단어랑 한 칸 띄고서 컬런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컬런의 그런 용법은 마침표나 쉼표의 위치랑 사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다고 했었을 때 마침표를 여기서 EFL Students라고 나와 있고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만약에 찍으신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찍으시겠어요? 지금 한 칸 띄고서 마침표를 찍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침표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스페이스를 두지 않고 막바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쉼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컴마도 어떤 단어가 있자마자 바로 뒤에 컴마를 딱 찍습니다. 컬런이나 세미컬런도 역시 정확히 그 위치 자체는 정확히 그렇게 찍어야 돼요. 절대로 앞에 있는 단어를 한 칸 띄고서 컬런이나 세미컬런을 찍어선 안 된다라는 건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APA 규정이 지금 제가 아주 샘플로만 잠깐만 말씀드렸는데도 정말 까다로운 것 같죠. 이 APA 규정만 올바르게 아셔도 논문을 쓰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런 내공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A 규정을 엄격하고 또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논문 쓰실 때 여러분들 꼼꼼하게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논문을 검토하고 또 이 논문 심사를 하는 그런 심사자의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조금 이 힘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가장 그런 경우가 일관성이 없게 논문을 쓰시는 그런 경우가 가장 이 검토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APA 규정을 예로 들면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위에 나와 있는 식으로 참고문을 올바르게 어떤 참고문을 올바르게 썼는데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참고문헌은 엉터리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맞게 쓰고 어떤 거는 틀리게 쓰고 일관성이 없게 논문을 작성을 하시면은 논문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틀렸는지 혹은 뭐가 올바르게 썼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논문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문을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이 논문이 과연 일관성 있게 본문이 잘 작성이 됐는지 또 그리고 참고 문헌들이 APA 스타일에 따라 갖고 잘 작성이 됐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열 번째로는 학위 논문이라는 게 그냥 막 쓰는 그런 글이 아니다. 공식적인 그런 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학교에 나중에 이제 제출하시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이 PDF 파일로 제출하시거나 혹은 뭐 이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그 이메일로 보내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업로드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학원에 여러분들 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을 딱 하신 그 바로 그 순간부터는 웬만해서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 논문이 다 접수가 되고 또 여러분들 이 도서관에 이 논문들을 제출하시는 그 이후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혹시 뭐 오탈자가 있고 뭐가 잘못됐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바로잡는다거나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학원에서 아주 공식적인 대학원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 논문을 취소를 하고서 다시 논문을 철회한 다음에 다시 이 논문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여간에서는 이 논문을 다 제출하신 다음에는 절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서 이 논문을 제본하기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쇄소, 복사집에 부탁을 하셔갖고 제본을 하시지만은 이 제본된 이 논문 파일 안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본소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뭐 다소 살펴봐주고 뭐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논문은 여러분들 논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복사집 아저씨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간혹, 정말 간혹 어떤 학생들이 논문을 다 제본을 하드카버로 검은색,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색으로 딱딱한 그런 표지까지 다 씌워갖고 이미 다 제본을 했는데 논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페이지가 잘못 찍혀 있다거나 그림이나 표 같은 거의 위치가 좀 잘못된 된 채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런 오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 탓을 하시겠어요? 복사집 아저씨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거 문제 그쪽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죠. 왜? 이건 다 여러분들 논문이잖아요. 뭐 나중에 이런 잘못된 논문이 제출이 됐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읽게 될 그런 사람들이 이 오류는 복사집 아저씨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결국 여러분들 여러분들 논문은 여러분들의 오류는 여러분들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약간 좀 슬픈 거는 만약에라도 오타가 오류가 있는 논문을 제출하신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것을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심지어 뭐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도 문자의 힘, 이런 글의 힘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쓴 논문을 나중에도 분명히 읽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다음 세기, 또 그 다음 세기,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글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썼듯이 나중에라도 행여라도 이렇게 비판을 받긴 참 싫으실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논문을
옛날에 이렇게 쉽게도 썼구나. 참,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이런 식으로 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비판을 받으시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오류가 없는 100% 정확한 그런 논문을 쓰실 수 있게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들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신 그 순간까지도 잘 오류 없이 훌륭한 논문을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논문을 다 제출하시고 제본에 대해서 하드카버로 탁 해서 나오는 그 순간에 바람직하게는 이 나온 여러분들의 논문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가족분들 또 주변의 친지분들 또 학교의 교수님들 또 학교의 다른 대학원 동료 선생님들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혹 그렇지 않고 겨우겨우 논문에 통과됐다 라고 해서 행여라도 누가 내 논문 혹시라도 볼까봐 정말 전전긍긍하시고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까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그래서 이왕 노력하시고 이왕 논문을 쓰시는 그런 입장에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나중에 정말 뿌듯한 그런 좋은 논문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